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CSS를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리액트는 이제 뭐 당연히 어쨌든 스타일 개념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ML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HTML, 그 다음에 body, 그 다음에 섹션, div, 뭐 아티클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보더를 한번 줄 건데 솔리드 블레이라 써보고요. 패딩도 10픽셀, 그 다음에 마진형 이렇게 줘볼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아티클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레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레드가 바디에도 반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바디에도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기본적으로 지금 바디한테 이렇게 칠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상속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좀 지저분하니까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하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식한테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요. 즉 상속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티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레드로 변경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상속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속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간 디자인이 다 지저분해지고 뒤죽박죽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미리 이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색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작업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색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메인 컬러를 정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테마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색상은 이미 있고 그 색상을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트에서 정해놓은 색상은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색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 보더도 이런 식으로 초록색. 그러면 얘네가 그거를 일일이 복사해가지고 초록색을 사용하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네도 볼게요. 한번 요거 클릭해서 봅시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컬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자주 안 쓰는 컬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CSS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녀석들을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왜냐면 웹이나 앱이나 다 공통된 색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보더 색상이 다 비슷하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백그라운드 그 일반적인 보더로 색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고객이 요청이 해서 모든 색상을 다 바꿔달래요. 모든 색상을 예를 들어 레드로 바꿔달래요. 근데 레드로 바꾸려면 여기도 바꿨다가 여기도 보더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걸 선택을 한 거예요. 한 번에 딱 보더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고객이 요청이 있을 때 이 변수만 바꾸면 이 변수가 적용되어 있는 색상은 다 바뀌겠구나 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 섹션한테 이런 식으로 섹션이라 해볼게요. 섹션. 여기다가 div dth child e, 얘는 200픽셀, 헤이슬 200픽셀, 보더는 이렇게 써볼게요. 바디의 자식인 div, 그죠? 지금 이게 지금 div 할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이 공통된 색상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제가 만약에 이 섹션 아트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변수거든요. 변수를 정의한 거고 그 변수의 속성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시간에 미지수 x에다가 10 넣게 되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 5 이거는 계산하면 뭘로 볼 수 있죠? 15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예요. 그냥 이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다 값을 넣는다. 메토 예저 마찬가지로 이게 변수를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속성값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섹션 아트에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는 자식 또는 그 후손 아트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div 아트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div 아트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속성은 누구밖에 못 쓰냐면 div 또는 아티클 아트밖에 쓸 수가 없어요.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속성 이름 입력해 주시고 var v의 variable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a 이렇게 쓰게 되면 아티클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지금 이 div는 섹션의 자식이 아니지. div의 자식이 아니죠. div의 후손도 아니에요. 이 녀석은. 자, 헷갈리니까 이걸 내부라 씁시다. 내부가 지금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div의 자식도 아니고 섹션의 자식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div한테 만들어 놓은 변수를 여기다 쓰고 싶다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var 한 다음에 이거 된다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이 변수는 그러니까 이 변수는 만약에 섹션 아트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섹션의 후손들만 사용 가능하고요. div 아트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div의 자식 또는 후손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요 변수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라고 쓰면 돼요. 그린이라 할게요. A는 레드라 써볼게요. 자, 범용적으로 쓴다. 그러면 지금 A라는 변수를 만들고 레드라고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보면 얘 속성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줬는데, 이런 식으로 줬는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 녀석이 없으면, 여기 A는 뭐가 나올까요? 색상이? 레드가 나옵니다. 왜요? 얘가 무선순위 적용됐기 때문에. 근데, 자, 변수 다음으로 이 녀석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얘가 더 세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는 나중 나온 녀석이 좀 더 세요. 좀 더 세기 때문에 그 녀석의 속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변수에 대한 개념이다. 변수는 정리하면 뭐다? 그 변수는 만약에 부모한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부모의 후손들, 자식 또는 후손들만 쓰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요걸 좀 모든 곳에서 범용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 루트를 이용하면 다른 곳에서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온 녀석이 더 이제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 녀석이 이렇게 속성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div한테 선언된 요 a도 누구한테밖에 못 쓴다? 아티클 안에서밖에 못 씁니다. 내부한테 쓴다. 지금 내부 색상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된다고 하면 내부도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되긴 했지만 지금 얘만 색상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왜냐면 div한테 만들어진 거는 요 안에 자식 또는 후손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CSS 변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